얼마 전 미국의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게재됐습니다. 일본 기업 투자에 나선 워렌 버핏 회장이 일본 음식의 최악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는 사실을 전한 건데요. 최근 공격적으로 일본 상사에 대한 지분을 늘려가는 상황 속에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 공개되자 일본 재계는 손사래를 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자칭 미식의 나라라 자신하던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가 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워렌 버핏 회장은 최근 일본 도쿄에서 미쓰비시, 미쓰이 등 일본의 5대 종합상사 대표들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때 일본 음식을 코스별로 깔아뒀지만 단 한 입도 입에 되지 않았다며 수년 전에도 이미 일식이 최악이라는 평가를 내린 적이 있는데 일본 음식에 대한 그의 혐오감은 여전했다라는 글을 써냈습니다. 반면 한국을 찾았을 때는 한국 음식, 특히 약과 등 달달한 한국 전통 다과를 적극적으로 즐긴 것은 물론이고 한복까지 입고 포즈를 취할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무슨 차이가 그의 표정을 이렇게 180도 다르게 했던 걸까요? 미국에서도 6살 초딩 입맛으로 유명한 워렌 버핏이니 조금은 봐줄 수는 있겠지만 일본 음식은 오랜 세월 마케팅의 결과로 고급으로 포장돼 있긴 하지만 사실 한식처럼 맛, 영양, 멋 모두를 갖고 있는 전통 있는 음식 문화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한참 못 되죠.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한식을 연구하며 차용하려는 움직임, 서양 국가에서도 한식이 고급과 대중을 아우르는 폭넓은 식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요. 비결이요? 단순합니다. 끝내주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워렌 버핏의 일찍 경험 일화와 함께 미국 내 불고 있는 건강식으로서의 한식 열풍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워렌 버핏의 독특한 식습관은 이미 미국에서도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합니다. 올해 92세지만 아침 식사로 여전히 맥도날드를 선호하며 하루에 코카콜라 5캔, 사탕, 패스트푸드점 데어리퀸의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편식이 심한 만큼 남들이 정성껏 차린 음식에 대한 혹평을 늘어놓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에 있어서만큼은 예외였습니다. 특히 해외에 나와서나 미국 대통령이나 연방준비제도 의장 등과 만나는 자리에서는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물론 주최 측에서 코카콜라 한 캔 정도는 꼭 준비해주기는 하지만요. 그러나 일본에서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워렌 버핏은 1989년 일본 방문 후 기자회견에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일본 음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음식이 끔찍했다. 앞으로 일본 음식은 다신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언한 겁니다. 이어 그의 회고록에도 관련 사건이 글에 담깁니다. 그의 전기 스노우볼 워렌 버핏과 삶의 비즈니스에 따르면 버핏은 당시 소니의 회장이었던 모리타 아키오가 주최한 만찬에 초대받았다고 합니다. 손님인 만큼 주체는 15가지나 되는 일본식 고급 코스 요리를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버핏은 롤케이크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어 그는 말합니다. 지구상에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많구나 깨달았다. 햄버거를 그리워하다가 근처 친구의 아파트로 탈출해 팝콘, 땅콩, 딸기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꿈을 꿨다 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달에 CNBC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일본 방문에선 어떤 음식을 먹었냐는 질문에 히세스 초콜릿과 코카콜라라고 대답하기도 했거든요. 물론 워렌 버핏 개인의 취향이 많이 반영된 평가기는 하지만 실제로 미국 등 서양의 저명한 인물들 사이에서는 최근 한식이 일상적인 건강식이자 고급 음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코리안 바비큐, 부대찌개 등 다양한 음식이 널리 인기를 누리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서양인들은 한식이 가진 아주 독특한 매력에 대해 말합니다. 바로 전 세계 어떤 곳이라도 그것의 특산물이나 향토 재료를 활용해 몇몇 한식 조미료만 첨가한다면 볶고, 지지고, 찌고, 데치는 등 그 가짓수도 다양한 조리 방법으로 조합해 한식풍 요리를 뚝딱 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점이 최근 한식의 폭넓은 전파에 큰 힘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즉 신토부리라 해서 한국 토종식만 고집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보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진화하는 한식이 편하게 입맛에 맞아 별미로서의 한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음식으로서의 한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건데요. 뿐만 아닙니다. 한국 음식은 음식 고유의 스토리도 매력적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한국 음식이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아주 많습니다. 보리밥은 사람들을 농촌의 논밭으로 데려가는데 이것은 한국 역사의 척추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죠. 부대찌개는 어려운 시대에 한국 엄마들이 발휘했던 창의성을 이야기해주고 해장국은 민주화전 밥문화에서 생겨났으며 갈비타코나 상추쌈 대신 먹는 브리또 삼겹살쌈과 같이 최근에 개발된 음식은 한국 문화와 외부 문화의 결합, 즉 세계화를 이끄는 한국 문화의 저력을 이야기해주죠. 세계가 한국 음식의 풍미를 접하고 또 많든 적든 한국 음식을 그들 자신의 요리 속에 담아내는 동안 한국 음식이 전해주는 이야기들은 계속됩니다. 가장 맛있는 고급 햄버거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미국 전역에 걸친 여론조사가 이뤄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1등을 차지한 것은 놀랍게도 비빔밥 버거였다고 합니다. 고추장, 나물무침과 맨 위에 계란이 올려져 있는 버거였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이렇게 한국 음식은 이제 대중성은 확실히 갖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젠 건강식 고급 식문화로서의 한식 문화 또한 서양의 사회 지도층을 중심으로 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 대통령의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의 식습관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정치를 하며 영향력을 키워온 남편 덕분에 워싱턴 정가에서 소문난 미식가라고 하는데요. 자리가 자리인 만큼 그녀의 입맛은 워싱턴과 재계 사모님들 사이에서도 익숙해진 것을 넘어 자신의 생활 속에 받아들이는 멋진 식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질 바이든은 일찍이 한식의 진가를 알고 그 문화를 자신의 삶 깊숙하게 받아들인 서양인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여느 서양인처럼 원래 한식을 별미 개념으로 즐겼다고 합니다. 미국에도 워낙 많은 한식당이 있지만 서양인들의 입맛에 맞춘 코스식 고급 한정식집이 전부였다고 하는데요. 정갈한 식기에 예쁜 플레이팅이 인상적이긴 했지만 식문화로서의 한식에 대한 이해는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한식의 정수에 흠뻑 취하게 된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바이든 부통령 시절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찾으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바이든 여사는 당시 경내 사찰음식 체험관인 향적당과 새신교 다리 등을 둘러보고 진관사의 500년 된장 등 사찰음식과 바루공양, 한국 비구니 스님들의 삶과 비구니 교육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방명록에도 뜻깊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스님들의 생활의 아름다움과 평온함을 우리와 나눠주셔서 감사하다.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어 영광이었다 라고요. 그래서인지 이번 윤 대통령 방미 때도 만찬 자리에 한식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양국 화합을 상징하는 음식인 크랩 케이크와 소갈비찜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질 여사가 총괄해 기획했다고 하죠. 한식에 대한 그녀의 이해는 진관사에서의 이전에 기인한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들리기도 했고요. 이렇게 한식은 이제 확실히 미국에서 고급 식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에는 세계에서 가장 진귀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세계의 많은 유명 요리사들은 덴마크 코펜하겐이나 미국 뉴욕이 아니라 한국, 그것도 외딴 사찰에서 만들어지는 정관 스님의 사찰 음식을 꼽는다라는 기사가 게재되기도 했는데요. 기사는 정관 스님의 이야기를 조명했지만 실제 내용은 채식 기반의 건강한 한식 문화의 고급스러움에 대한 감탄으로 가득했습니다. 정관 스님 철학적 요리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관 스님의 사찰 음식을 소개한 기사는 한 줄 한 줄 한식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현지 특별 취재를 통해 작성된 이 기사에서는 텃밭에서 자연 그대로 채소를 재배하고 수확하는 것에서부터 사찰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양한 사진과 함께 상세히 소개했죠. 뉴욕타임스는 정성을 들여 만든 음식과 요리사는 한 몸이라는 불교 철학을 함께 소개하면서 정관 스님은 이미 세계 최고 요리사의 반열에 올라와 있지만 요리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식당을 운영하지도 않으며 세계 요리사 명단에도 없다는 점에서 다른 요리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찰 음식은 지하로 흐르는 강처럼 수세기에 걸쳐 한국 문화 속으로 흐르고 있으며 슬로우 푸드이며 팜투 테이블, 향토 음식 같은 서구의 음식 문화보다 훨씬 앞선 것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단순히 서양인들이 한식을 좋아한다며 우리도 기뻐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한식이 드디어 인정받았다며 기뻐하는 것도 이미 유치한 발상이죠. 이제는 보다 한식의 진짜 매력, 그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박한 재료를 활용해 본연의 맛에 집중하도록 조화를 만들어 행복하면서도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한식. 자연 친화적이고 인간 친화적인 한국의 식문화가 전 세계인의 밥상에 오르내리는 날을 그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